우리나라 사람들 세단 좋아하죠? 그리고 고성능 좋아하죠? 하지만 고전미는 안 좋아하지. 내 그 고전미를 좀 느껴보라고 지금 시청자들한테 강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혁신 참 좋아하고 새거 참 좋아하는데 새거에 없는 미학을 느껴보게 해주고 싶다 이런 생각 하셨죠? 아니야? 이거 너무 계몽주의적인 발상인가? 이번 영상의 포인트겠지만 벤츠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그냥 럭셔리하고 고화하고 조용하고 편한 차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벤츠의 오리지널리티는 마초이즘이거든. 오 무거워. 우와. 어우. 지금 수동이에요. 오케이. 이 인제 서킷을 벤츠의 마초이즘으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5500cc) 벤츠. 자동차 매니아들이 지금은 전기차를 비난하고 있지만 불과 5년 10년 전만 해도 터보차를 비난했습니다. 뭐 재미없는 플랫토크? 컴퓨터 세팅만으로 출력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기계적 미학이 부족한 장치라고 평가를 하기도 전에 과급인데 어떤 기계적 미학을 충족시키는 것 같은 장치로 많이들 소개가 됐던 게 슈퍼차저죠. 기계식으로 구동이 되다 보니까 뭐 자연흡기랑 최대한 비슷하게 만드시고 토크 곡선이 굉장히 리니어합니다. 네. 자연흡기처럼. 벤츠 슈퍼차저는 내가 동경하던 부분 중 하나였어요. 왜냐하면 다들 진짜 명품, 일품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보통 그거를 이제 슈퍼차저 벨트 구동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얘는 벨트 구동음이 나지 않습니다. 잉 하고 올라가는 막 이런 느낌이기도 하고 나기는 나는데 듣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실내에서는 소음 통제가 너무 잘 돼 있어. 럭셔리 비즈니스 세단으로서의 벤츠의 정수가 드러나는 부분. 이 슈퍼차저를 만든 회사가 다치 챌린저에 들어가는 슈퍼차저를 만든 회사예요. 난 이제 슈퍼차저의 첫인상이 제규어 XES, 뭐 F타입 이런 거를 내가 겪어본 슈퍼차저가 진짜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절대 숨기지 않거든. 나 슈퍼차저야! 이런 거를 느껴지게 만드는 것이었는데 벤츠는 정말 슈퍼차저에 대한 어떤 기계적 감성을 모르고 있다면 모르는 거죠. 모르고 있다면 모를 수도 있는 이거 뭐 이 정도면 63 아니야? 라고 생각할 만큼 터보와 다르고 대배기랑 자연흡기랑 비슷한 느낌입니다. 500마력이지 얘가. 출고 당시 476마력으로 소개가 됐었고 SKN 스테이지 1 이슈 올라와 있어가지고 이론상으로는 500마력이 넘어야 돼요. 배기음도 호쾌하고 500마력대 차인 느낌이 나고 엔진 풀리에 걸린 슈퍼차저 벨트를 돌림으로써 자아내는 순수한 내연기관의 맛, 고전의 매력. 고전의 매력 측면에서 나는 이 차를 소개하고 싶은 거야. 전기차 시대로 오면서 사람들이 이제 탈 내연기관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점에 고전미를 이야기하면은 그런 말만 낫지 않는가? 자, 사실 지금 이 차를 가지고 리뷰를 해보겠답시고 서킷을 왔는데 이 차는 서킷용 차가 절대 아닙니다. 절대. 500마력이지만 이 차는 하이 퍼포먼스 비즈니스 세단입니다. 2000년대 초반에 나왔어요. 2004년식인가 얘가? 2005년식. 2005년식. 이때만 해도 500마력짜리 2세그먼트 세단은 흔치 않았죠. M5? M5도 500마력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여러 기사들을 읽어보면 얘가 그 마력 경쟁을 시작한
차라고도 얘기를 많이 해요. 아, 마력 저는- 경쟁, 슈퍼 세단 마력 경쟁 시대를 열었다. 네, 저희는 얘가 그냥- 에밀리사 K인가? 네, 얘는 M. 에밀리 3K. 이게 SL55에도 들어간 엔진이고 또 저기도 SLR에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SLR에는 베이스가 됐다고 보시면 되죠. 다들 봤을 법한 그 벤츠 슈퍼카의 명맥의 하나 어떻게 생각해요? 낡은 차로만 보지 말고 그만한 가치가 있어서 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자, 또 이해가 되는 부분이다. 그만한 가치, 낡은 차인가 아니면은 그 당시에 어떤 기계적 미학을 담은 훌륭한 완성도를 보여줄 차인가. 테스트하기에 사실 서킷은 너무나 가혹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흔쾌히 서킷 주행 리뷰를 찍어보자고 한 오너님, 나라면 못했을 거야. 이렇게 귀하고 이제 비즈니스 세단의 럭셔리한 차라면은 달리라고 만든 차가 달리라고 만든 공간에서 달리는 게 문제가 될 소지는 없다고 봐요. 훌륭합니다. 아주 훌륭해요. 베스트랩은 절대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M113K 엔진은 냉각의 이슈가 있습니다. 약하죠. 고질병이라고 불릴 정도로 음. 굉장히 빈약해요. 그게 이제 고압으로 올라가서 림프 모드가 걸리면은 좀 멍을 때린다고. 한 번 정도 쭉 프락셀로 당기고 나면 음. 다음부터는 점점 느려지는 게 느껴져요. 근데 그게 단 한 번의 프락셀로 나타난다는 거는 살짝 이거는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 전에 영상에도 얘기한 거지만 차는 절대 숫자만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최대 마력이 몇이라 가지고 어느 차보다 궁극적으로 우월을 한 위치에 있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를 다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하체도 얘는 너무 물렁물렁한 차이기 때문에 이렇게 서킷 같은 연속 코너링을 타는데 적합하지 않고,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고속도로 체이싱, 고속도로 크루징, 풀스피드 고속도로 크루징을 염두에 두고서 고성능으로 만든 차들은 오일 쿨링 이런 게 제대로 되지가 않아. 그래서 이제 극한 주행에서 급감속 급가속을 반복하면은 차가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킷에 맞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슈퍼 세단들이 아무리 날고긴다고 해도 포르쉐, 페라리 솔직히 못 이깁니다. 그죠? 그렇죠. 네. 입성합니다. 인제 서킷은 처음이죠? 처음이죠. 어서 와요. 네, 모드 체인지 다 해주시겠어요? 스포츠 2. 스포츠 2 모드. 자, 배경 굉장히 예쁘죠? 순정 패드입니다. 좀 아, 조심하셔야 순정 돼요. 패드. 예, 굉장히 말랑말랑하고 미끌미끌거려요, 패드가. 활력 먼저 가세요. 공차 중량이 2톤 정도 되는 차량입니다. 이 차는. 예, 활력은 1300km죠. 서킷에서는 제가 200마력이라도 우리가 쟤를 이길 수가 없어요. 와, 씨. 타이어가 지금 굉장히 좋은 게 들어가 있죠? 스포츠 컨택 7이죠. 한국에는 아직 정식 출시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컨티넨탈인가요? 컨티넨탈이죠. 그쪽- 연석은 안 탈 겁니다. 차수님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아, 진짜 호쾌하긴 호쾌하다. 근데 호쾌함이 이 질량을 밀어내는 기계의 단순히 가속감이 아니라 이 저항감을 이겨내는, 언덕길을 올라오는 경운기를 볼 때 그 경이로움이라고 할까? 소리도 경운기예요. 경운기 엔진을 8개를 붙여놓으면 이런 소리가 나겠지? 아마도? 맞아, 8기통입니다. 아, 맞다. 맨날 깜빡해. 맨날 깜빡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어떤 거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거 같이 부탁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말랑말랑해. 근두운이야. 완전 마초 근두운이야. 에어서스가 굉장히 고급 서스펜션이지만 승차감이 기본적으로 물렁물렁하기 때문에 노면이 강하게 지지되지가 않습니다. 즉 연속 코너링을 하면은 얘는 불리하고요. 정말 고속도로 전역이에요. 코너링용으로는 일단 에어서스가 굉장히 푸신하기 때문에 무게가 움직여서 앞바퀴 그립을 높여서 코너링 도는 거는 되어야 하는데, 그리고 느껴지거든요. 무게가 움직여. 아주 많이 움직여. 근데 씨, 엉덩이가 너무 무거워. 아니, 엉덩이가 아니지. 앞대가리가 너무 무거워. 분명 앞부분에 엔진이 있고 앞부분에 이제 그립이 살아나고 있는데 그
그 그립으로도 앞부분에 들어간 그 대단한 그립으로도 이 5500cc 엔진을 야, 들어간 캐빈을 돌리기가 힘든 겁니다. 오 무거워. 우리가 실영역대 속도에서는 이제 서스펜션 스트로크가 있고 어느 정도 있고 뭐 점프대를 뛰어도 아주 잘 잡을 건데 이렇게 연속 코너링을 타기에는 정말 그 두부집 아들 있잖아. 두부 다 망가질 거야 이거 타면. 걔가 아무리 뭐 코너링을 잘한다 한들 이건 안 돼. 그래도 재밌게 타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질량감, 무게감. 2톤짜리 차를 가지고 서킷을 타는 날이 올 줄은 몰랐거든 진짜로. 최근에 M550i 리뷰할 때도 거기 리뷰에서 얘기한 거지만 2톤짜리 차를 가지고 서킷을 타려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타이어에도 너무 불필요한 부하를 주고 차한테도 좋지 않거든 사실. 그래서 지금 나도 풀페이스로 달릴 수가 없는 것이고. 나 카이엔이랑 이제 파나메라 타고 들어온 사람들 보긴 했는데 다 젠쿱보다 느렸어. 걔들 무게가 한 600에서 700kg 더 무거우니까 마력수가 300마력 낮은 젠쿱한테도 안 되는 겁니다. 지금 풀악셀 해도 될까요? 괜찮습니다. 컨디션 괜찮을 끝? 네. 오케이. 3단 2단 스포츠를 넣어봅시다. 오케이 스포츠로 놉시다. 메인 스트레이트 한번 들어갑니다. 브레이크 쓸만한데? 순정 앞에가 8P, 와 순정 8P 그리고 뒤에가 4P, 4P예요. 뒤에 4P 앞에 8P입니다. 야 어쩐지 제동력 자체는 좋아. 패드가 너무 물렁머렁거려서 그렇지. 에? 쿨링 하셔야 돼요 이제. 오케이 이제 쿨링. 안 그러면 위험해져요. 맞아. 냉각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 하는 차입니다. 이미 한번 블로우가 났기 때문에 냉각수. 자 엔진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나는 왜냐면 엔진 매니아이기 때문에. 나 솔직히 전기차 리뷰도 최근에 했지만 나 전기차 잘 몰라요. 전기 모터에 대한 어떤 내가 관심 있던 전기 모터는 옛날에 미니카 갖고 놀 때 그거밖에 없었어. 뭐 블랙 모터, 골드 모터 이런 거 있잖아. 왜냐면 엔진이 훨씬 더 멋있고 재밌거든. 그 개성이 있고. 자 뒤에 차들 비켜주기 바쁘게 됩니다. 저 차가 지금 방금 지나간 차들 2대의 마력을 합쳐도 이 차가 애매하게 못 돼요. 그죠? 순정이면 그렇죠. 이 클래스 세단 옛날에도 뭐 고급차라고들 많이들 얘기했지만 고급차가 맞죠? 기계적으로나 맞죠? 한국차가 쫓아올 수 없는 경지에 있었죠? 있었죠. 있었죠. 옛날 아저씨들 이제 아반떼나 엘란트라 처음 나왔을 때 광고를 DOHC로 했거든요. 그게 이제 1992년이었죠. 현대가 이제 DOHC 우리 이렇게 저배기량에서 고출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 반응성도 이렇게 좋다 하던 바로 그 엔진이 DOHC인데 SOHC입니다. 얘는 캠 샤프트가 싱글 오버헤드 캠, 그러니까 더블 오버헤드 캠. 네. 그러니까 헤드 하나당 하나 있는 거죠. 왜냐면 이거 V형이잖아. 뱅크 하나당 캠 하나가 들어갑니다. 캠 샤프트가 하나예요. 이제 SOHC 엔진의 특성이라면 저회전대 영역에서 굉장히 효과가 좋죠. 저회전대에서 굉장히 풍부한 토크를 만들어내고요. 맞아. 그리고 디젤 엔진과 비슷하게. 그리고 즉각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내 느낌에는. 그거는 차량 세팅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맞아. 차량 세팅 문제일 수도 있어. 제 이 차는 비즈니스 세단을 만들었기 때문에 보시면 저기에 시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 이거 시계 솔직히 저거 아무 시계 아닙니다. 저 AMG 고성능 시계예요. 고성능 시계. AMG 고성능 시계. 일단 한번 강조하고 들어갑니다. 나 이런 말 처음 들어보거든. AMG 고성능 시계. 나 이거 뭐 레이싱 할 때 태그 오이어 광고하는 거는 광고 많이 봤는데 AMG 고성능 시계. 태그 오이어보다 더 감성 넘쳐요. 왜냐면 저건 AMG 마크가 박혀 있으니까. 근데 고장났어. 안돼. 고장났어. 수리비 예상 얼마입니까? 모르겠어요. 아 계기판을 갈아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차주님이 굉장히 젊어요. 20대 초반이죠? 네. 이거 얘기해도 되나? 밝혀도 되나?
알아서 하세요. 자,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나이가 어리고 이제 자동차 경력이 없고 자동차에 대해서 이제 매니악하게 많이 알아보지 않은 분들이 이제 폼 잡기죠. 폼 잡기로 구형 BM이나 벤츠가 싸니까 그쵸. 사오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사주님이 거기에 대해서 매우 깊은 우려를 드러냈어. 그러니까 유지 관리 굉장히 힘들죠. 뭐 옛날에 이런 차들이 이제 그 1000만 원 아래대가 떨어졌을 때 그 뭐 많이는 샀죠. 왜냐면 팔기동 수리도 나고 차도 엔간히 빠르고 하니까 맞아, 고급지거든. 부모님 차에서 타본 적 없었던 정말 고급스러운 질감이 느껴지거든. 많이들 이렇게 샀는데 그래놓고서 이제 제대로 정비 안 하고 타다가 이제 나이가 차가 들면 들수록 그에 맞는 정비들이 당연히 필요한 거고, 차값이 1000만 원이잖아요. 저희가 사갖고 온 차값이 1000만 원의 차를 사갖고 오면 대부분 이제 1000만 원대 차에 들어가는 유지비를 생각을 하고 사고 오죠. 아, 그러면 안 근데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저는 차가 출고가가 1억 6천 정도 됐어요. 1억 6천이면 2005년대 저렴한 아파트 한 채 값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니까 그에 맞먹는 유지비 아파트가 더 싼 아파트도 많았을 거야. 그렇죠. 그때는. 그에 맞먹는 유지비가 당연히 들어가요. 이게 출고 시 가격으로 이제 정비 비용을 환산해야 그렇죠. 하고, 심지어는 단종된 부품이 있을 경우에는 진짜 환장하게 이제 같은 차가 경우- 있는데도 탈 수가 없는. 얘 같은 경우에 이제 SBC라고 브레이크 모듈이 이제 마스터 실린더를 전자식으로 제어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약간 획기적인 새로운 신기술로 소개가 됐었는데, 나중에 가다 보니까 이게 획기적인 신기술보다는 값비싼 소모품이죠, 소모품. 그러니까 이 독일 차들 같은 경우에는 신기술을 경쟁적으로 앞다투어서 적용하기 때문에 부품의 기술 자체가 유통이 많이 되지 않은 부품이기 때문에 네. 지금 와서는 구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SBC는 단종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 부품 나오면 사재기 해야 돼요. 아무래도 브레이크랑 연관된 부품이다 보니까 이게 횟수가 정해져 있어요. 몇 번 밟을 수 있는지. 약간 시한부 인생이죠. 그러니까 저런. 너 이거 몇 번 쓰면 갈아야 돼 라고 경고등을 뜨는데, 그러면 이제 그거를 경고를 무시하고 그냥 지우고 타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그냥 이제 호환품이나 부시 개선품이나 그런 걸 이제 바꿔주는 방법이 있죠. 자, 또 무슨 얘기를 해볼까? 이 차는 일본에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일본어가 여기 뭐라고 써있어요. 나 이거 뭐라고 옛날에 해석했는데 기억이 안 나네. 저도 몰라요. 저한테 묻지 마세요. 다들 물어보셔요. 일본의 어떤 뭐 부자 사업가님이 오너 드리븐으로 산 것 같아요. 이거는 쇼퍼 드리븐 차가 아닙니다. 기사가 몰기에는 너무 기사가 너무 재밌게 몰 것 같아요. 너무 악셀을 재밌게 밟아가지고 사장님이 어이 그만 좀 살살 밟어 이런 말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악셀링이 재밌는 차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요즘 사람들이 이제 한국 사람들도 이제 아반떼 N, 벨로스터 N, N카들 때문에 이제 코너링이라든가 트랙의 재미, 그리고 자동차가 주는 어떤 근원적인 기계적인 만족도에 초점을 두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진보된 스포츠 관점에서는 특수한 차죠. 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음. 그냥 낡은 차예요. 낡은 차고 낡은 외제차니까 그에 따른 리스크도 당연히 있죠. 뭐 부품 수급이라든지 정비성이라든지 아니면 뭐 자연스러운 연식에 따른 뭐 여러 가지 고장이나 그런 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근데 이 차를 타는 이유는 이제 그거를 감수하면서까지 요즘 차들에서 느껴볼 수 없는 감성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계적인 감성이라든가 날 것에 뭔가가 있기 때문에 이 차를 그 고생을 하면서도 가져와 놓고서 계속 유지를 하면서 타고 있는. 저물어가는 하지만 완성도 높은 인간의 기술. 마치 우리가 옛날에 스팀펑크 아트 증기기관차가 이제 막 증기를 뿜으면서 그 거대한 로드가 움직이면서 바퀴를 굴릴 때 느끼는 어떤 경외감, 그쵸. 그 있잖아요. 아, 옛날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 뒤떨어지는 기술로 저런 거를 만들었고, 야, 그 무지막지한 느낌이 지금처럼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네. 설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저 튼튼하게 만들자. 거기에 이제 한술 더 뜨자면 음, 증기기관차는 확실히 옛날 테크놀로지가 맞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런 차들을 보면 가만히 놓고 보면 진짜 야, 그때 이걸 만들었다고 라는 생각이
정말 들어요. 저조차도 아직도 감탄할 때가 있거든요. 이거 뭐 이게 2005년식 차예요. 그러니까 이게 2005년식 차인데 저랑 5살밖에 차이 안 나요. 5살밖에 차이 안 나. 5살 동상이네요. 네, 동상이죠. 동상이네. 동상인데 자식 같은 놈입니다. 엔진룸 한번 볼까요? 그것이- 아래 손잡이 있거든요. 여기? 네. 이 빨간 거? 네. 하만카돈입니다. 고급이야, 고급. 열이 얼마나 나는지 달라졌어.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달라졌어. 달라졌네. 타이에 똥도 붙었네. 이거를 당겨서 여는 방식. 난 이거 처음 봤어요. 당겨서 여는 방식. 아이고. 이것이 슈퍼차저. 오씨, 열 어마어마해. 자, 이게 슈퍼차저 꿀입니다. 내가 아는 슈퍼차저 소리가 아니다.